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웅식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그 하반기 전망 위주로 저희가 콘텐츠를 준비했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방송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서 제가 원래 6월 달에 장비 쪽을 좀 코멘트 하고 싶었었는데, 아마 요 콘텐츠는 저희가 7월 달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저희가 하나TV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6월 달부터는 아마 장비 쪽 관련된 코멘트를 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통신 서비스는 이제 적어드린 것처럼 이미 장기 랠리에 진입했어요. 이미 그 3월 달부터 KT U 플러스 주가를 보시면 이미 이제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픽으로 KT하고 U 플러스 말씀드리고 있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어쨌든 핵심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실적 괜찮고 규제 괜찮고 전반적으로 보면 5G 관련된 스토리 하반기에 나올 거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상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도 연말부터도 꾸준하게 얘기했죠. 연간 전망 통해서 올해 2021년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다. 매출도 많이 좋을 거고 비용 쪽이 올라오겠지만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익이 급증할 거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략 한 두 자리 숫자 정도를 말씀을 드렸지, 지금처럼 연결 영업이익이 19%, 20% 가까이 되고 본사 영업이익이 20%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게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상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주가가 향이 좋을 거란 걸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애널들이 보통 이익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주가 항상 좋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번 달 말 또는 이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어쨌든 간에 프리뷰를 저도 아마 다음 달 초 정도쯤 내겠지만, 2분기는 저희 숫자가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1조 1000억 정도. 그래서 좋은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1Q에서 2Q 실적도 잘 나오면 제가 오전 모닝 미팅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통신사들의 실적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컨센서스 대비해서 저희가 이익이 상당히 서프하게 나왔는데, 대표적인 분이 KT를 보셔도 저희가 1분기, 2분기 숫자가 YY로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서 이게 최소한 여름에서 가을 정도, 그래서 저희는 아마 통신 서비스가 배당에 대한 투자가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는 9월 달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T 저희가 올해 4만원, U 플러스 2만원 얘기하는 거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통신 부분 실적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사실 최근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을 정도예요. 물론 작년도에 약간 증액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KT 기준에서,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약간 서프하게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이고, 작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저도 대략 밋밋할 거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2021년도 이제 터닝 기준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자라는 얘기를 1년째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톤업,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사자는 얘기 많이 하고 저도 그렇지만, 보통 톤업을 세게 한 게 이제 저희 올해 연초죠. 근데 1, 2월 달에 주가가 안 가다가 다행히도 3월부터 시장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인데,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이 배당에 대한 흐름입니다. 배당에 대한 흐름 자체가 통신주는 정확하게 주가하고 연동되는 그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4% 정도의 기대배당 수익률을 얘기를 KT를 하고 있고, U 플러스 3% 정도를 역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3만원, 2만원이 쉽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신요금 인하 공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지만 저희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방법적으로 요금 인가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도 없지만, 더 중요한 건 5G 투자하고 4차 산업 패권 정쟁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반기 때 예상보다 투자가 격감해서 통신사들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요금 인하 얘기를 한다? 통신사들 입장에선 당연히 투자를 안 할 거고요. 이게 단순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 연간 산업의 피해라든지 패권 경쟁 이런 이슈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거라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유통시장이 약간 이슈가 된 게 지원금 그 차별을 30%로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저희가 약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거 오전 모닝 미팅 때 말씀드렸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LG전자가 폰 사업을 중단하면서
사실은 싸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유플러스하고 LG전자, 삼성하고 KT 간의 합종 영역도 없어졌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직영화 온라인화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도림이나 테크노마트 갔을 때 대형 대리점 관련된 결국은 이제 차별 이슈를 일부 더 허용해 주겠다는 뜻인데 지금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쪽에 살아난다 보기 어렵고요. 여전히 직영이나 온라인 체제로 시장은 갈 거고 최근에 MNO 그러니까 재판매 빼놓고 통신 3사 간의 경쟁 상황을 보시면 경쟁 구도가 확연하게 완연하게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비용 쪽이 좋은데 계속 말씀드린 게 주파수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감가비가 5G 투자와 연동해서 LTE 가격 산정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비용이 빠져서 올해 1,000억 정도 비용 빠지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여름에서 가을, 그래서 제가 보통 7월에서 8월 정도를 얘기를 많이 강조드렸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빠르면 뭐 7, 8월, 늦으면 한 9월, 10월 될 수도 있는데, 5G 관련된 이제 새로운 뉴 장비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mmWave, 그러니까 28GHz를 지원하는 장비가 실제로 가을에 출시가 늦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 장비도 있지만 통신 서비스도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AR, VR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미디어 쪽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얘기한 IoT 얘기. 그래서 최근에 또 AI하고 로봇 관련돼서도 뭐 KT에서도 얼마 전에 또 애널리스트 초청 행사에서도 시험까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시장의 화두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급행차선이라는 게 5G가 허용이 돼서 실제로 망중일성에 대한 예의 적용을 받고 규제는 마련이 됐다는 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진짜 5G가 시작됐다는 게 큰 이슈인데 그럼 뭐가 달라지냐? 상식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IoT하고 AI가 지원되는 서비스하고 지금 단순하게 휴대폰에서 LTE보다 살짝 나은 서비스하고 급이 다르다고 전 보고 있고 결국은 통신사들의 PR이 올라간다. 결국 기대배당순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합해서 보면 규제 환경은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저희가 요금인가제가 폐지가 됐고 망에 대한 패권이 강화되고 있고 분리공시의 제도 시행이 약간은 연기가 됐지만 결국은 중국폰이 시장에 들어오는 시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경쟁이 다시 약간 생겨날 수 있는 시점으로 내년도에 바뀐다면 이건 다시 추진될 거고요. 지금은 LG전자가 시장에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은 더 안정화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또 장기적으로 단통법이랑 비슷한 이슈가 또 더 강력한 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지만 마케팅 규제가 강화되면 저희 주가는 올랐어요. 이제 그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KT하고 U+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KT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그렇다고 보면 배당이 1,6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할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대배당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4% 정도 보게 되면 저희가 4만 원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실제로 내년에는 저희가 뭐 1,800원에서 1,9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그렇다 가정했을 때 기대배당 수익률이 4%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시대의 통신주 기대배당 수익률이 4%가 넘는다? 쉽지 않은 얘기죠. PBR이 당연히 한 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T의 주가는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KT의 강력한 재료 하나는 7월 달에 만약에 카카오뱅크 IPO를 한다고 하면 K뱅크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2.5조로 펀딩에 성공을 했어요. 향후에 장기적인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나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카카오뱅크를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뱅크의 내후년도에 IPO 가격은 최소 5조 원이 넘겠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2년 동안에 이런 좋은 장에 2배 정도 기대 안 하고 들어오셨으니 만무한 거고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10조 이상, 뭐 20조까지도 밸류를 형성된다면 뭐 사실 K뱅크가 뭐 잘하면 10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KT 시총이 지금 뭐 10조에 택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주가가 이슈가 될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U+는 사실은 SKTD MNO 대비해서 그러니까 SKT 통신 부분 대비해서 사실 이익 레벨이 80%인데 주가가 너무 싸죠. 본사 영업이익 성장만 보면 LG플러스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실제로 보면 밸류가 너무 낮게 형성이 돼 있다. 그렇다 가정하면 향후 수급 개선하면서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실제로 보면 자사주를 저희가 6월달에 ESG 회의에서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보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U+는 KT보다도 약간 더 단기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더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통신주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9월 달까지 배당에 대한 논리로 일단 주가는 갈 걸로 말씀드리고, 아마 10월 정도 넘어가면 약간 상승 탄력도 떨어지겠지만, 카카오뱅크하고 연동할 수 있는 KT는 대략적으로 한 7, 8월 정도까지 마지막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요 플러스는 6월, 7월 자사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수급적인 논리, 그 다음에 수급이 개선되면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이제 KT, U+가 이제 같고요. SKT를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배당 시즌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특히 7, 8월 달에 K뱅크가 이슈가 될 수 있을 때를 단기적인 고점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U+는 6월 달에 상당히 각광받을 주식인데, 자사주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던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자사주가 들어온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배당까지도 결국 기대감이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주가는 KT하고 마찬가지로 여름까지는 상당히 뜨겁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7, 8월의 주가 상승은 KT보다도 U+가 더 높게 나타날 거로 저희는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SKT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주총 일정을 보면 저희가 9월달 주총, 그러면 사실 재료는 더 이상 없어요. 2분기까지 실적 관리할 거고, 통신 부분 M&O에 결국 배당을 7천억대 이상으로 유지할 거라는 게 마지막 재료. 그러면 8월 달이 지나고 나면 재료는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관점에서 SKT는 8월 이후에 일부 물량을 많이 줄일 거를 공고드리고요. 주가는 대략 29만원에서 35만원 박스권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30만원 깨지면 사고 30만원 중반 올라오면 던지는 전략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모닝미팅 때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연말에 SK텔레콤이 따로 이제 분할해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분할 상장했을 때 저희가 SKT에 떨어져 나오는 통신 부분 회사의 가치를 맥스 20조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 위주로 다시 편입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가을까지는 통신주 간다. 특히 U+를 저희가 단기적으로 매우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KT가 어쨌든 K뱅크로 이슈가 여름에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